요즘에 그 콘텐츠 산업 현황도 좀 궁금한데 네. 배우가 없어서 배우가 모자라요. 네. 웹드라마, 아, OTT, 중편, 방송국 팬데믹 당시에. 그때 원유를 좀 많이 사왔어요.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수익을. 근데 이제 최악의 투자라고 그때 찰리 먼거 선생님이 들어가실 때 저도 같이 들어갔죠. 아, 근데 그분은 이제 바로 손절하시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친구라는 것까지는 뭐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뭐 네, 구독자분들이 중학교도 같이 나왔잖아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네. 네, 그때 이제 있다가 한동안 오래 떨어져 있다가 한 20몇 년? 그러니까 우리 Y 스트릿을 보고 먼저 배우 조다라님께서 저희에게 맞아요. 전화를 주고 맞아요. 지금 배우 몇 년 차예요? 이제 24년 차 같아요. 네. 24년 차? 중견 배우네, 중견 배우. 그렇죠. 나이도 이제 40이 넘었고요. 아, 네. 본인이 왜 그 무슨 파 배우 막 있잖아요. 연기파, 개성파. 그렇죠. 약간 네. 이제 개성파라고 불러야 되나? 처음에는 근데 약간 코믹 연기 많이 했다가 코미디 연기도 많이 하고 조사불체 색즉시공 이후로는 어. 코미디 연기 많이 했다가 아. 공모자들 이후로는 또 사이코틱한 네, 연기도 많이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연극도 네, 영국도 또 많이 최근에 하고. 예, 영국도 좀 하고 최근에 데시벨? 아 데시벨이랑 뭐 공조에도 잠깐 나오고 공조. 공조 2에도 잠깐 나오고 오늘 점심 먹는데 아주 그냥 식당이랑 어디 커피숍이랑 계속 사람들이 사인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보는구나. 저도 뭐 이렇게 연예인들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연예인들이랑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자기 관리라든지 네. 약간 그런 게 되게 철저하더라고요. 뭐 친구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모르겠어. 난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술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해서 술을 공부해요? 네. 술을 공부한다는 건 뭐예요? 어디 많이 먹어야지 하고 공부하는 거야? 아니면 그게 아니라 너무 세상에 다양한 술들이 많은데 소믈리에처럼? 소믈리에도 그렇고 바텐더처럼 아니면 음. 막걸리, 와인, 위스키 이렇게 집요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사진 보니까 집에 막 술도 엄청 많고 몇백 병, 뭐 몇백 병? 몇백 병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씩 맛보면서 감별하고 공부하고 집에서 막걸리도 만든다면서요, 직접? 그걸 직업으로 하려는 거야? 모르겠어요. 뭐 탁구도 그렇고 캘리그라피도 그렇고 사실 뭔가- 조다란 배우 하면 탁구가 더 유명하지 않나? 예전에. 맞아요. 음. 지나다니면 좋다고 재주가 많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관심사가 많다고 해야 되나? 뭐 세상에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뭐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안 태어나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종교적으로 네. 좀 그런 건데 많이 태어난 사람들은 네. 이게 거동이나 감정 기복이 많이 없대요. 근데 윤회를 많이 했을수록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100번을 태어나야 사람으로 안 태어나는데 네. 나 같은 경우에는 갓 태어난 느낌이라 많이 안 태어나 봐서 궁금해하니까 아이처럼. 편집장님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애들은 한 3살, 4살 때 엄청 세상이 궁금해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니까 안 만지거나 아니까 가만히 있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역마살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떠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약간-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약간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좀 연예인 끼가 있고 막 뭐 연예인 선배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부류의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명상처럼 이렇게 좀 뭐 가만히 계시는 선배님들도 있고 네, 달라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까 캘리그라피도 네. 우리가 좀 해봤는데 네. 멘탈 관리도 좀 스스로 많이 하는 편 아니에요? 뭐 학교 같이 다녀봐서 알겠지만 제가 성격적으로 그렇게 좋은 좋은 편, 제 성격은 스스로가 좋은 성격이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정말 시끄럽고 막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 항상 주의가 산만, 교우 관계는 좋으나 주의가 산만함. 산만하면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네, 그게 이제 커서도 이러니까 연기하는데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연극을 도전을 하고 캘리그라피를 하고 탁구를 했던 모든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걸 좀 정신 건강을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줘요. 특히 좋은 배우란 선배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 이제 건강한 인간인데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데 제 스스로가 뭐 감정적으로든 성격적으로든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마음 착한 친구들이 오히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희석을 당하려고 그 친구 보면서 좀 본받으려고 후배들이든 선배들이든 그 선배들 많이 따라다니고 배우고 혼나고
그런 일부러. 네,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오, 특이하네요. 네. 저는 어릴 때 워낙 그 까불까불했던 친구라 맞아요. 지금 40이 넘어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뭐 까부는 건 여전히 있는데 이제 같이 공존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선배들하고 같이 공연도 하고 연기도 하면서 배웠던 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깎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모난 부분들을 다 깎아주시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혼났어요 선배님들한테. 많이 근데 약간 그런 거죠. 누구나 왜 연기를 배우는 선생님이 있고 또 인생에 뭐 멘토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한데 조다란 배우님은 뭐 그런 분들이 있나요? 전 지금은 이제 신구 선생님, 신구 선생님. 네, 한 5년, 6년째 모시고 있고 같이 공연도 하고 영화도 찍고, 연극도 뭐. 네, 같이 저희 집에도 오시고, 나도 선생님 댁에 갑자기 뭐 밤에도 놀러 간 적도 많고, 그게 잘 맞아요. 평양냉면 좋아하시고, 나도 평양냉면 좋아. 술 오늘 점심도 저희 평양냉면. 평양냉면 먹었습니다. 네. 네. 내일도 아마 평양냉면 먹고, 내일도 배로 가는데 그 정도로 그립고, 저희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로 모시고. 네, 모시고 부르고 있고 모시고 있고 제 스승이죠. 그리고 40 넘어서 연기에 대해서 혼을 내시고 그 자세에 대해서 네,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많이 저도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그러면 신구 선생님이 지금도 연기를 가르쳐 주세요? 이제 공연할 땐 가르쳐 주셨죠. 같이 네, 연극할 때는. 네. 근데 온몸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게 이제 뭐 말뿐만 아니라 그 준비하는 과정, 그 연습하는 태도,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자세, 그리고 배우로서의 갖춰야 될 뭐 신념이나 이런 것들. 저희 직업도 마찬가지고, 뭐 경제 쪽도 마찬가지고, 정치 쪽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고 했을 때, 아니면 더 성공 욕구가 많을 때, 권력이나 무력이 많을 때, 그걸 내려주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친구들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스승님들은 그걸 혼내면서 야,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도 돼. 더 힘들어진다. 약간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한없이 우울하거나, 한없이 슬프거나, 한없이 좌절할 때, 야, 그만 올라와. 그때는 좀 그때 끄집어내주시고. 끄집어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이 40 넘어서 혼나보신 적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게. 예. 30만 넘어도 혼을 낸다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스승을 모시고 있거나 스승분이랑 함께 하면 그때 혼도 나게 되고 다시 또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반성하고 겸손해지고 그런 과정에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더 너무 빠르잖아요. 그리고 우린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본에 대한 끝없는 취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자본에. 선에서 예. 그래도 보통 이제 또 연예인들, 네. 또 일반인들보다는 수입이 좀 센 편이잖아요. 그건 좀 오해가 그래요? 많아요. 네. 저는 이게 참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지금 연기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는 하고 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네. 근데 그것도 넉넉하거나 이렇게 넘치지 않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탁구로도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진짜로? 네.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레슨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시간적으로 크게 사실 요즘엔 뭐 연기 강의하러 다니거나 네. 연기 강의도 네, 해요? 학원이나 이런 데 하러 다니거나. 근데 이게 참 사람들이 그런 게 남의 수입이 참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수입은 다 얘기 안 하면서 그리고 또 막 연예인들의 수입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물론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상업적인 드라마나 영화나 출연도 하지만 제 스스로는 그래요. 연기는 23년, 4년 차지만 자동차로 따지면 23년 됐는데 마일리지가 얼마 안 된, 내공이 얼마 안 된 약간 차 산지는 한 23년 됐는데 네. 한 5만 킬로밖에 안 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공적으로. 그 아마의 프로의 약간의 중간에 있지 않나. 근데 그 출연료라는 걸 네.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장 큰 부분은 네. 연기력과 인지도 같아요. 연기력과 인지도. 네. 그 연기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이 인지도가 없으면 그렇죠. 이게 금액 책정하는데 아마 그거는 우리가 책정하진 않거든요. 거의 이제 그 사회가 어느 정도로 대중문화니까. 예, 특히 OTT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리안 컬처가 각광을 받으면서
조금 부의 이동이 주인공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지금 현재. 네, 오히려 격차가 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좀 심해진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더 심해서 그래서 다 연예인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크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다작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문화가 좀 신기했던 게 밤새면서 쪽대보도로 막 찍고 그랬을 그쵸. 때 3개월, 4개월이면 드라마 한 편을 만들었죠. 찍혔어요. 이제는 거의 90% 이상 사전 제작이에요. 한 전체가. 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이 되면서 이제 쉬는 시간이나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이러면서 그 4개월 찍던 게 이제 8개월에서 10개월, 좀 길게는 1년까지도 촬영을 하게 되니까 제작비가 엄청 늘어났구나. 제작비도 늘어나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작을 못 해요. 이해돼요? 거기에 이제 스케줄이 2개 정도 하면 왔다 갔다 여기서 이제 다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예전에는 한 3, 4개월 만에 한 작품 막 그렇죠. 찍고 밤새서 찍고 그거 다른 거 또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2-3개월 동시에 막 진행이 가능했었어요. 아. 근데 멀리 봤을 때는 이 전자의 이런 방향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시간을 여유 길게 있게. 갖고 이 기본적인 인간의 그거 인권은 취한 상태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재방송 나가는 것도 출연료에 얼마가 있고 네. 3방 뭐 케이블이라든지 네, 맞아요. 그거는 또 OTT로 맞아요. 팔리면 얼마. 근데 아직 OTT는 법적으로 지금 정립이 안 돼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거기에는 들어가진 않고 보통 재방 3방까지는 좀 예. 받고 네. 어느 정도. 근데 그것도 금액이 옛날에는 꽤 됐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돼가지고 그게 크진 않아요. 음악하고 되게 달라요. 저작권하고 저희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럼 내려가는 구조예요? 네네. 내려갔다 없어져요. 내려가서 이렇게 완전히 네, 없어져. 사라지는 구조. 그리고 해외도 금액이 들어오는 해외에 만약에 팔리게 되면 대장금 같은 거. 뭐 그러면 근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는 뭐 대장금 이영애 씨가 뭐 해외로 요게 이제 수출이 많이 되고 막 재방 3방 많고 해외에서도 재방 틀어주고 막 하면서 그거는 이제 본사나 만들었던 본사나 제작사가 그 수익은 취하겠죠. 그 배우들한테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다고. 네, 없어요. 요즘에 그 콘텐츠 산업 현황도 좀 궁금한데 네. 일선에 있으니까 이 드라마, 영화, 콘텐츠 제작 산업이 얼마나 호황이다, 화랑이다 이거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배우가 없어서 배우가 모자라요. 네. 주연 배우가 없어서 지금은 뭐 제가 알기로는 올해만 뭐 1,100개인가가 뭐 다 포함해서 드라마가 뭐 이제 뭐 웹드라마, 뭐 OTT, 뭐 중편, 방송국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화 아니면 지상파 3사였는데 네. 종편 생기고 케이블 생기고 OTT 생기고 생기면서. 웹드라마 생기고 하면서 네. 거의 1년에 이제 드라마가 1,000편 이상 제작이 되는 뭐 우리나라에서만.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아마 그렇다고는 그러니까 업계에서 이야기하기를.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화 배우만 하시던 선배님들도 드라마 웹드라마까지도 OTT로 하고, OTT로 오시고. 최민식 씨도 이번에 그렇죠. OTT 네, 맞아요. 드라마를 출연하신다고. 네네네. 지금 방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이제 처음에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netflix에서 개봉한다 막 할 때라도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 맞아, 그게 저게 영화냐, 네, 영화가 맞아요. 아니다. 막 근데 드라마가. 이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걸 장르를 좀 나누기가 이제는 모호해졌죠. 이제는 왜냐면 대대적으로 작년에 흥행을 많이 했던 오징어 게임. 같은 오징어 게임이 여러분 영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드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계가 뭐가 더 대단하다. 옛날에는 뭐 나누긴 그렇지만 조금 그 영화 배우, 뭐 헐리우드 영화, 뭐 프랑스 칸 영화, 뭐 이렇게 영화제 갈 수 있는 드라마는 뭐 드라마 시상식 따로 있고 영화는 영화 시상식 따로 있는 맞아요. 것처럼.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 지금 우리 한국 시장에 한국 그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에 대한 인식이 아예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헐리우드에서도 그렇죠. 왜냐하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되게 크게 각광받았던 거랑 오징어 게임이라는 OTT에서 또 뭐 지금 우리 학교는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는 전 세계 1위도 거기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학교는? 네, 뭐 큰 역할은 아니지만 나와서 열심히 했죠. 잡아먹혔어요? 아니요, 전 살아남았는데 2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투도 나오고. 네, 지금도 넷플릭스 걸 얼마 전에 끝냈어요. 네,
정신병동의 아침이 와요라고. 아, 정신병동의 오늘도 아침이 아침에 와요. 와요. 그건 정신병자였기에. 네. 잘했겠다. 뭐 원래 좀 그런 거 있으니까.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사람들도 네. 그런 평가들 많이 해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네. 옛날에는 그냥 뭐 연예 기획사, 드라마 제작 요렇게만 봤는데 이제는 대규모 스튜디오가 네. 되고 그리고 사전 제작이 되면서 사전 제작. 이제 안전이나 뭐 다양성에 대해 있어서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선진화됐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제작비도 굉장히 많이 엄청 올라갔고. 올라요. 그래서 배우들한테도 기회가 많이 열리는 거고. 진짜 배우가 모자란다는 말이 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모자란 느낌은 주연 배우들 흥행을 할 수 네, 있는 그게 또 감초 같은 조연 배우들. 그리고 OTT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스타성 있는 배우의 이미지보다 그냥 이제 연기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좋으면 왜냐면 세계 시장은 우리나라 그치. 배우 그 중에 우리나라 네. A급이나 네. B급, C급이나 잘, 구분을 못하죠. 네. 글로벌에서는. 그래서 그런 느낌이죠. 기회가 거의 열렸네. 기회가 열렸어. 외국 용병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력만 보고 히딩 감독이나 예, 실력만 보고 실력만 보고 박재성, 이영표 막 쓰고. 나이가 어리든 그런 거는 이제 선후배 관계나 학연 지원보다 그래서 그런 기회는 좀 많이 열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OTT 지금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였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크리에이터가 중요하지 이제 유명한 그런 선배님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열리는 느낌이기도 해요. 네. 이미 연극하시던 분들도 많이 드라마로 넘어가고, 많이 오시고 코로나 이후로 영화 하시는 분들도 드라마로 많이 넘어오시고 하나의 큰 덩어리가 이렇게 된 느낌이에요. 옛날에 좀 장르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네. 그 시대의 흐름이니까. 네, 그건 맞아요.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연예인들의 자산 관리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네. 이제 기사들이 저도 기자지만 온라인에서 클릭수 많이 잡아먹는 기사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연애설, 뭐 열애설 이런 거 말고 누가 빌딩을 샀네. 누가 연예인 팔았네. 누가 강남에 무슨 건물 샀다? 그 연예인들 건물만 전문적으로 중개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큰 돈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그거를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네. 또 많은 셀럽들이 또 자기한테 찾아오는 거야. 네. 그래서 약간 그쪽 시장이 또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연예인들은 거의 다 뭐 건물 부동산이에요? 자산 관리하는 방법이? 근데 이것도 0.0001% 그죠, 완전 극상위. 정말 네, 극상위. 왜냐면 대부분은 먹고 살기 바빠요. 우리가 좀 아쉬운 게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그러니까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연기도 했어야 되는데 네. 연기만 꿈꾸다 보니까 이 경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연기에서 벌리는 수익을 20대에 이 공부가 돼 있었다면 일정 부분은 투자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사가지고 생활비로 쓰기 바빴던 것 같아요. 좀 돈 더 생기면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좀 더 생기면 버스 타던 곳 택시도 한번 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좀 아껴서 뭔가 투자의 개념하고 같이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 정도의 인지도 있는 배우들이 그렇게까지 모을 수 있는 그렇게까지 뭐 건물을 산다거나 수입 정도는 안 되고 소수의 몇 분만 그렇게 그죠. 극상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몇십억, 뭐 100억, 뭐 몇백억짜리 건물 아무나 네. 사겠습니까? 시정한 그게 이제 언론에 그렇게 나오니까 대부분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클릭수가 그렇죠.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보면 저희가 오히려 이혼율이 아마 적을 거예요. 연예인의 이혼율이 더 적어요? 오히려 일반 분들 이혼율 몇 프로? 요즘 좀 많이 높아졌죠. 그렇죠, 많이 높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 정도로 이혼을 한다고 60% 70%로 이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해되세요? 눈에 더 많이 띌 뿐. 그렇죠. 그게 기사화되니까 그게 연예인들이 다 이혼을 많이 하는 줄 아는데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뭐 일반인분들이 막 그냥 자유롭게 한다는 느낌은 조다람 아니라. 배우님도 얼마 전에 크게 한번 싸웠다고. 아니 싸우시잖아요. 안 싸우세요? 저는 안 싸웁니다. 아니 뭐 술자리에서 얘기랑 달라요. 이번 주에는 안 싸웠습니다. 이번 주에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다람 배우님이 경제 지식, 상식, 재테크 관련된 상식도 많이 알고 있던데요? 책도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하던데요? 책을 많이 보지는 않고요. 블로그나 유튜브를 많이 보죠. 와이스트리트. 그렇게 우연히 만나고 그러니까 와이스트리트 보다가 이제. 예. 아니 알고리즘에 많이 본 분이 떠가지고 이렇게 뵌 게 좋은 채널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부터 했으니까. 네. 어떤 거를요? 이 경제 공부를. 그때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잘 하려면 대부분들이 뭐 연극도 하고 많은 작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사회, 뭐 정치 이 정도의 기본 상식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또 음악도 그렇죠. 음악도 가요만 듣는 게 아니라 클래식도 듣고 재즈도 듣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도 뭐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여행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연기의 폭이 넓어지는데 잘못 생각을 했던 거죠. 연기만 공부하면 이게 뭔가 배우로서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이 경제적 지식이 있어야 맞아요. 특히 이제 부모잖아요. 아 이제는 저희는 정년은 없지만 언제 일할지 모르고 언제 직장이 없어질지 몰라서 왜 신구 선생님처럼 아주 그냥 그건 평생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정말 특별한 정말 경우. 특별한 경우. 이순재 선생님, 신구 선생님처럼 그분들의 노력은 네. 제 옆에서 같이 공연하면서 뵀는데 정말 그분들이 이제 재능만으로 된 게 아니고 거의 뭐 물론 재능 타고나야죠. 타고나야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그분들의 노력은 지금 60년 넘게 연기를 하고 두 분 다 계시잖아요. 60년 가까이 그렇게 연기를 또 스타급으로서 이렇게 지탱해주고 계시다는 건 노력이 정말. 리딩 날 대본 외워보시니까. 그러니까 리딩 날 이렇게 대본을 읽으면서 이제 합을 맞춰보는 게 아니라 아예 대본 덮고 리딩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모자 푹 눌러 쓰고 이제 대본 보면서 읽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거의 한 번도 늦은 적도 없으시고 오히려 더 일찍 오시고. 그러니까 신구 선생님이랑 이순재 이순재 선생님도 거의 뭐 지각이 없어요. 지각도 없으시고 오히려 더 일찍 와서 오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고 쉽게 그 자리까지 가는 것도 아닌데 정말 그렇죠. 네. 그렇게 또 오랫동안 롱런 하는 거는 정말 힘든 건데 그만큼의 노력을 하시니까 가능한 거고. 신구 선생님이랑 제 원캐스트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연출님이랑 저랑 나이대가 똑같아서 네. 연출님이 저한테 편하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손숙 선배님이 선생님이 어머님으로 나오시고 아버지가 신구 선생님으로 나오시는데 뭐 선생님들은 루틴이 있으시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선생님들 루틴에 따라가지 말고 다른 분도 편하게 대본도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 놓고 갔다가 혼쭐 났죠. 왜요? 왜 대본 들고 가냐고. 네. 어디에서 리허설 같은 거 뭐 리허설 같은 것도 하고 막 하는데 우리는 보통 상식이면 대본 이렇게 들고 이게 런도 돌고 이렇게 내 마지막 이제 부분에서 다 외워가는데 선생님 그렇게 하면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네. 신구 선생님이 네. 집에 가라고. 그러더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집에 가면서 울었죠. 아무튼 맨날 다 지하철 타고 가면서 나이 40에 막.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코로나 때니까. 너 뭐 하는 거야? 버리시죠. 아니 대본을 언제 받았는데 대본을 들고 있어? 다음 날인가 며칠 있다가 이게 선생님하고 술 자주 접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랑 나같이 생긴 사람들은 줄뚱살뚱하지 않으면 남들이 쳐다보질 않는다. 네가 잘생긴 스타급의 외모를 가지고 있니? 키를 가지고 있니? 근데 죽을뚱살뚱해야 남들 한번 쳐다봐준다. 남들이랑 똑같이 할 거면 집에 가라고. 이 얘기를 해주다. 그러니까 그게 혼나기도 혼나고 가슴에 와닿죠. 그렇게 왜냐면 저도 현장 가면 알겠지만 저도 연차수가 많이 되니까 이제 그렇죠. 선배 대접을 많이 받던데 대접받는 친구들한테는 한없이 저는 애기니까. 네. 얼마 전에 그러셨더라고요. 한석규 선배하고 최민식 선배님한테 아직 너네 연기로 꽃봉오리도 안 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석규 선배님이 예 맞습니다. 그랬다. 네? 한번 공연 보러 오셨는데 최민식 선배님도 정말 깍듯하시더라고요. 친구 선생님한테는 야 민식아 이러니까 갑자기 이래 선생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친구 선생님한테는 정말 보기 드문 장면. 너 말이야 국립극장에 있을 때 말이야 너 이렇게 그때 뭐 셰익스피어 작품 하시는데 계단에서 대본 보던 게 아직도 이렇게 눈에 선해. 근데 참 네가 열심히 했어. 이러시니까 예 선생님 맞습니다. 제가 그때 한참 열심히 할 때입니다. 군대 제대하고 맞습니다 선생님. 그때도 선생님이셨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때도 선생님, 지금도 선생님. 지금도 선생님이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꽃봉오리도 안 펴면 저희는 씨앗이죠 씨앗.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셨죠. 근데 그 말이 참 맞아요. 죽을뚱살뚱. 죽을뚱살뚱해야 남들이 한번 쳐다봐 줄까 말까 한다. 남들이랑 똑같이 할 거면 집에 가라.
진짜 그런 스승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도 복이네. 저 운이 좋아서 복이다. 네, 복. 작품을 같이 하게 돼서 네. 조다란 배우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사업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경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마르지 않는 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늘 불안하잖아요. 특히 우리 이제 가장이자 네, 아버지이자 음. 늘 저 말고도 많은 선후배분들이 늘 불안해하세요. 근데 아까도 그랬지만 연기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꽤 많아서 사업을 잘못 시작하면 대부분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연기에 집중해도 모자란데 사업에 하면 에너지가 일로 또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소홀해지고 이거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 방향성을 잃은 뭐 동료나 선배님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사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또 연예인들이 이제 좀 큰 돈을 버시는 분들 주변에는 이제 투자하자고 이제 꼬시는 사람들이 항상 붙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도 경제적 지식이 없었으면 지금 편집장님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 분야도 그만한 시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내 이 경험을 가지고 인지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섣불리 그거를 또 덤벼들면 안 되니까 공부를 저도 지금 꽤 오래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이런데 이제 연예인들이 영화 개봉하거나 네. 드라마 나와서 이제 홍보해야 될 때 막 방송 출연 안 하던 예능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네. 아, 그런 느낌 나네, 약간. 아 근데 방영이 한 다들 6개월 이상 남아서 이제 아, 그래요? 이동욱 씨랑 김범 김범 배우랑 예. 김세현 배우랑 지금 엊그저께 이제 구미호전이라고 구미호전 시즌 2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고 지금 우리 학교를 만드셨던 이재규 감독님이 이 정신병동은 언제 올라와요? 모르겠어. 한 그것도 6개월 이상 남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후반 작업해야 되니까. 네, 후반 작업. 이것도 OTT예요? 이거는 넷플릭스고 하나는 TVN이고. 아직 멀었구나. 네, 많이 그냥 많이 남았네. 많이 나왔습니다. 네. 혹시 그리고 주변에 네. 좀 아는 연예인들 있으면 네. 작품 개봉하고 이럴 네, 때 네. 와이스트림 나가라고. 아유, 100만 되면 불러주세요. 아직 멀었다. 100만. 아, 근데 연예인들도 네. 경제 공부, 투자 공부를 해야 돼요. 요즘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네. 무조건 경제, 부동산, 주식은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경제 변화, 산업의 네, 변화, 뭐 네. 기업들에 대한 관심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주변에 네. 이제 와이스트릿을 좀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추천을 좀 해주세요. 좀 재밌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 여기 방송 좀 재밌게 좀 해주세요. 가장 그 성공한 투자와 실패한 투자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와, 2020년 3월 달쯤에 아마 폭락을 했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네. 팬데믹 당시에 그때 원유를 좀 많이 사놨습니다. ETF로. 원유 ETF를 예. 그때 막 마이너스 유가 가고 막 예. 난리 났을 예, 때 예, 예, 예. 그게 가장 바닥에서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수익을 아 그때 그때, 원유 레버리지 ETF 원유는 당분간은 그때 그래도 난리였죠. 아주 예, 그냥. 당분간은 아무리 전기 하지만 그리고 재생에너지 하지만 이 원유가 한 번에 그렇게 없어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5년 정도는 대략적으로 저는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소비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가장 야, 그 팬데믹 패닉 상황에서 네 그때 왜냐면 원유 제가 ETF 를. 19년도부터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회가 왔다고 해가지고 본격적인 투자 그때부터 이제 들어갔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 계좌를 다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수익이 굉장히 좋았었죠. 아, 아이들 왜냐면 그거는 돌잔치 했던 금액들이나 용돈 받았던 금액들을 다 아이들 계좌로 넣어놓고 저는 이제 따로 했었는데 아이들도 수익이 굉장히 그래서 이 친구들도 20살이 넘었을 때 어느 정도 경제적 어느 정도 윤택을 받을 수 있게 좀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이 없었죠. 우리 때는 하루 벌어먹고 하루 먹고 주식하면 다 이제 도박한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위험하지만 다른 한편은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 어떤 분은 굉장히 설레어하고 많은 분들은 이제 공부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저도 지금 다들 힘들어요, 사실은. 네. 저도 올 웨더로 레이달리오 그 법칙을 해가지고 많이 분산을 해놨는데도 채권도 안 좋고 원자재도 안 좋고 금도 안 좋고 지금 맞아. 다 안 좋아서
아무튼 근데 무조건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거의 다 한 80%, 90%, 80% 정도란 ETF로 다 들어가 있는데, ETF 좋죠. 근데 이제 최악의 투자라고 이제 손이 네, 이제 아픈 투자. 네, 저길 들어갔습니다. 어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 왜냐면 제가 중고차도 네. 중고차를 사가지고 부품도 많이 이제 OEM을 해가지고 주문도 많이 하고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걸로. 네, 네. 그리고 집에서 있는 모든 이제 제품들을 왜냐면 거의 배송비도 없고 좀 싸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품질은 좋은 것만 잘 선택을 하면 랜덤. 네, 그리고 이건 해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어떤 왜냐면 알리바바가 경제적 해자가 있다. 네, 미국은 이베이가 있지만 이게 저렴하게 전 세계적인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곳이 이 배송비까지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때 찰리 먼거 선생님이 들어가실 때 저도 같이 들어갔죠. 근데 그분은 이제 바로 손절하시더라고요. 이제 단위 종목 투자를 잘 안 하다가 그때 한 30-40% 이상 폭락을 했었어요. 네. 그때 막 이제 중국에서 막 규제하고 네, 막 이제 막 마윈이 혼나고 하면서 지금도 아직도 뭐 회복은 못 하고 있는데 가장 아픈 ET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ETF. 그래서 ETF 이제 모르면 ETF로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ETF로 큰 산업 정도. 네, 그렇죠. 뭐 원자재나 국가, 네. 이제 원자재, 네. 산업 이런 식으로만. 네, 맞습니다. 굵게 해도. 네. 그게 맞습니다. 방향성적으로는 왜냐면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반인들도. 원유 ETF는 네. 갖고 있어요? 처분을 했어요? 얼마 전에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4년 동안 단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단 어떤 종목도 단 10원 하나 판 적이 없었어요. 4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네. 사기만 했어요? 사기만 했어요. 저도 주식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결국에 인문학 공부고 맞아요. 철학 공부더라고요. 맞아요. 네. 와, 이거 정확히 하시네. 네. 결국에 그게 이제 뭐 이 돈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나를 알아가고 금융 지식을 쌓으면서 결국에 그게 인문학의 철학이랑 다 이어져 있더라고요. 야, 거의 뭐 한국의 찰리 먼거네. 아니 뭐. 근데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리한 투자를 결국에는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다 80% 이상의 ETF로 넣어놨다는 게 이게 한 20% 정도는 왜냐면 ETF로 넣어놨더니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안 보게 돼요. 왜냐면 수익이 변화가 역시 없잖아요. 당신은 한국 사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20% 정도는 단위 종목을 해보고. 했고. 사실 그래야지 또 이제 네. 계속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으로도 꽤 많이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경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안 좋아질 줄 몰랐죠. 시장이. 정말로. 그래서 꽤 많은 현금을 다 소비를 했죠. 네. 그래서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한 30% 이상의 현금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투자할 때 이제 그 방향성 때문에. 근데 그게 많이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은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를 줄은 기름값이 저도 뭐 투자를 해서 많이 벌긴 했지만 저희 집에서 등유를 떼는데 이제 단독주택이니까 등유를 떼는데 등유 가격이 800원 떼는데 1,600원 떼입니다 지금. 엄청 비싸죠. 네. 뭐 한 40만 원이면 한 차였는데 이제 뭐 70만 원. 네. 그래가지고 꽤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 투자 열심히 해야겠다.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뭐 내년이 더 힘들어진다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더 움츠러들지 마시고 더 그럴 때 아예 내려놓고 아예 대부분 제 주변에는 아예 안 보시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오히려 더 공부하시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또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는 맞습니다.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떠나면 안 되더라고. 시장을 떠나면 안 되고 관심을 끊으면 안 되더라고. 그때부터는 또 끝인 거예요, 그냥. 그러다 다시 이제 비싼 값이 됐을 때 또 돌아오게 돼 있어. 누구나. 떨어질 때는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오를 때는 갑자기 맞아요. 이게 타이밍을 못 재겠더라고요. 한 2년 떨어지고 한 갑자기 오를 때는 반년 만에 다 오르고. 그러니까요. 타이밍을 못 그래서 재니까 어려워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타임. 그리고 습관. 맞습니다. 습관이다. 투자는 좋은 습관입니다. 아우, 야, 더 많이 알고 계셔. 혹시 즐겨보는 채널이 뭐라고요? 바로 대답이 안 나오니. Y 스트릿. 오늘 이제 바쁘신 가운데도 네. 우리 배우 조다라님 Y스트를 찾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기 활동 응원하고 네. 투자도 함께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뵙고 네. 종종 찾아보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